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자, 그러면 최빈값은 앞선 우리들의 질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줄까요? 자, 최다 판매를 알아볼 때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최고 인기 상품군은 뭘까? 라고 하면 최빈값을 우선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어떤 식당, 종합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의 최빈값을 알아보면 1등 상품군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활용적인 측면에선 최빈값을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냐면, 자, 이 매장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경영을 할 것이고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끝난 연도 것까지의 자료가 있다라고 보면 이 최빈값은 보통 우리 지금 최빈값 뭐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서는 당연히 예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자료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는 거죠. 최빈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수를 세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만 골라내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표에 이 상품군들을 쭉 놨고 이 상품이 5가지의 상품이 전부 존재했던 시기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였고 매년 판매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쉽게 말하면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특이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특히 7월에서 8월만 되면 맥주가 최빈값으로 자주 나타나더라. 언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월에서 8월에 최빈값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인간이 할 일을 해야죠. 자료는 최빈값을 나타내줬으면 우리는 거기서 해석을 합니다. 더우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만약에 이상하게 그 추운 1월에도 맥주가 최빈값을 했던 적이 있더라. 언제? 2013년부터 14년까지. 지금 이거 실제 자료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이거 인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더라. 이렇게 예외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때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예외 사항이 발견했을 때는 이때 이 최빈값을 근거로 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 사과가 제철인 때에 항상 잘 팔렸었는데 이상하게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과가 제철이 아닌 특정 3개월 동안에 자꾸 사과가 최빈값이 등장을 하더라, 1등 상품으로 등장을 하더라 라는 값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냥 놓치고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최빈값, 의외의 최빈값을 봄으로써 거기서부터 더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2년부터 13년 특정 3개월 동안에는 어떤 회사에서 유명 연예인을 데리고 사과 CF를 방영을 했더라 라거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요? 우리 식당도 그러면 특정 상품을 더 팔고 싶으면 그 CF를 이용해야겠다라는 근거까지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빈값은 그냥 1등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1등을 우리가 대충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쭉 나열해 놓고 어떤 것이 최빈값을 보여주느냐에서는 또 다른 의미와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 놓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갖고 올게요. 요거를 사실은 상품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많이 보는 건 바로 고객입니다. 그리고 고객 분류는 아마 우리가 세그먼트 분류라고 하죠. 고객 세그먼트. 이름 그대로예요. 고객을 분류하는 건데, 자, 우리한테 주요 고객은 어떤 고객이다?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객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집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알기 쉽고 보편화되어 있는 고객의 데이터는 연령입니다. 연령. 예.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우리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연령 데이터 또는 최소한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연령이 있다면 우리의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0세, 10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이가 있고, 뭐 이제 노년층, 장년층 이런 식으로 있고, 뭐 가족을 이룰 법한 연령대가 있을 거겠죠. 그리고 이때는 뭐 학생, 뭐 이때는 30에서 뭐 50 정도로 할까요? 40, 50 정도로 하면 이렇게 놓고 그 고객들의 연령 구간을 놓은 다음에, 모든 고객을 놓으면 연령이 1단위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11세, 12세, 13세 이러면 안 되니까 그 고객들의 나이별로 구간을 입력해 놓고, 11세면 10에서 19세 이런 식으로 넣어놔야겠죠. 넣어놓고 어떤 구간이 제일 많이 횟수가 나오느냐를 보면, 내가 만약에 식당이라면, 내가 만약에 증권사 지점이라면 연령대가 보통 30 또는 뭐 한 25 정도에서 나오면 학생 일부가 나오겠죠. 한 여기 중간에서부터 노년층까지의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빈값은 30에서 50 사이더라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특정 연령이 우리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아, 내가 카운터에서 또는 그 앞자리 프론트에서 보는, 아, 우리 연령대는 대충 요 정도가 오네랑 다르게 실제로 숫자로 어떤 고객이 주요 고객층인지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고객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나 신상품들을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의 연령층이 최빈값으로 나오면 한 가지를 더 체크해보는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요 연령층에, 즉 유아에서 학생 연령층에 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가, 어떤 특정 상품, 증여나 이런 것들을 위한 상품을 개설해 주었는가, 연관이 돼 있는가. 이 연령층이 많이 왔지만 유아의 계좌는 개설하지 않았다면 왜일까? 자녀가 없는 가족이 많이 와서 그런 걸까? 자녀가 있지만 자녀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아직 자녀는 들어놓지 않은 걸까? 라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녀를 위한 두 가지 상품을 준비해 보면 되겠죠. 가족, 부부를 위한 상품과 자녀를 위한 상품을 준비한 다음, 부부가 찾아왔을 때, 인바운드 내방이라고 하죠. 찾아왔을 때 부부를 위한 상품을 권해주면서 자녀를 위한 상품을 조금 조심스럽게 권유를 해봤을 때, 슬쩍 권유해봤을 때 오케이 하고, 아, 저 안 그래도 자녀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분석에서 따온 근거는 그냥 우리 고객의 주요 최빈값은 요거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획과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등 뽑기와 같은 최빈값은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어떤 것을 끌어내냐는 원래 데이터 분석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원래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뭐다? 결국 사람이 경향을 파악하고 나서 그 경향을 어떻게 이용하거나 제대로 분석해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데이터 분석, 최빈값이 되고, 결국 그것을 사용하고 근거를 상상해서 찾아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분석이 대답하는 방법, 최빈값을 가져와 봤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